이른 아침 고태산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밥 하나 먹고 가자.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꼭 챙겨 먹고 나간다는 아침 식사. 뭐 아침은 그냥 거의 빵 이렇게 먹고 가는 거죠. 잠깐 때우고 점심 때 많이 먹는 거죠. 간단히 허기만 달래고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늦지 않게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거의 걷기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차 같은 거 다 폐차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무조건 그냥 걷는 거야. 그래서 건강상도 생각하고 누우면 죽는 데잖아. 누우면 죽으니까 걸으려고. 오래됐어요. 차 폐차시키니까. 그나저나 이른 아침부터 어딜 그렇게 바삐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도착한 곳은 아파트 건설 현장. 오늘 작업은 저기 14층에 네, 14층. 사전에 흙을 좀 채워야 돼요. 아, 여기서 밑에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 밑에서 저쪽에서 저 흙 담아서 아, 담아가지고. 저쪽 14층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예, 돼요. 예, 예. 아, 이게 한 8개월 됐나요? 8개월 정도 됐네. 가끔 연락 오면 잡부나 잡일이나 무슨 기술자의 그 보조하는 역할. 제가 일정한 기술이 없으니까 그 옛날부터 그 기술 좀 배우려고 했는데 힘들더라고. 그래서 한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연락만 오면 바로바로 달려가니까. 특별한 기술은 없지만 힘쓰는 것 하나는 자신 있다는데요. 공사 현장이 아닌 연기 현장을 부지런히 누비던 연기자 고태산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밤무대 일을 했어요. 땜빵 가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타로 이제 노래하다가 친구가 이제 한번 연극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연극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제가 나오는 뭐 드라마나 비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거의 그냥 범인 역할을 많이 주더라고. 강한 인상 탓인지 범죄자 전문 배우로 활약하며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였던 고태산. 그 탓에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많았죠. 교도소를 자주 가다 보니까 전과가 막 쌓이는 거예요. 전과 합계 막 그러니까 240범도 된다니까 나중에. 그걸 따지면은 그 밥 먹으러 백밥 먹으러 갔는데 그 아줌마가 덜덜 떨면서 전화기로 가더라고. 전화기 막 떨면서 전화해가지고 실제로 온 사람도 있다니까요. 경찰관이 체포로 갔더라니까요. 어느덧 60을 넘긴 나이.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밥 한 그릇과 계란 프라이, 반찬 한 가지가 전부인 조촐한 저녁 식사. 고된 노동 후에 허기질 법도 한데 어쩐지 입맛이 영 없어 보이네요. 혼자 먹기가 좀 그렇죠. 담소 나누면서 아니면 대화하면서 먹으면 좋은데 그냥 그래요. 뭐 밥이 넘어가겠어. 근데 밥 먹다 말고 전화기를 꺼내듭니다.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건지 못 받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와이프는 그래요. 그냥 아직까지. 아내의 얼굴을 보는 건 물론 목소리조차 듣기 힘든 상황이라는 태산 씨. 혹시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딸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아버지야. 건강은 어때? 괜찮아. 엄마는 어때? 엄마? 엄마. 엄마 그냥 뭐 매일 통화하는데? 건강은 어떻대? 엄마 건강 물어보기는 해? 너? 엄마 그냥 뭐 항상 뭐 아픈 데 있고 뭐 그러지. 엄마 어디 아픈지 그걸 모르니까 내가 어디 아픈지 그냥 쑤시고 막 이렇게 통증 오고 그런 거야? 아니면 그냥 뭐 머리 이런데? 허리 이런데? 그래 알았다. 아빠는 잘 모르니까 그 통화하기 힘드네. 알았어. 알겠어. 딸과는 매일 통화한다는 말을 듣고 나니 더욱 심란하기만 한데요. 이혼 단계죠 뭐. 별거 하고 그 이혼 얘기가 나오니까 이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본 지가 한 1년 됐어요. 1년 정확한 한 1년 2개월 됐네. 정확한 겨울수로 따지면 그렇게 됐네. 첫눈에 반해 서둘러 결혼을 했고 토끼 같은 아들, 딸을 품에 안았죠.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건만 결혼 40년 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못난 남편이죠. 부인한테는 못난 남편이지. 왜냐하면 뭐를 제대로 해준 게 없으니까 생활력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로서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못난 남편이죠. 잘못된 남편이고. 다음 날 오늘도 아침부터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이게 한 10년 넘었어요. 12년 정도 됐나? 뭐 이거는 뭐 한 6천 원만 넣으면 만땅이거든. 이게 6천 원만 넣으면 가득 채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제일 편하다니까. 이만한 이동수단이 없다는데요. 오늘은 어디에 가길래 오토바이를 타고 움직이는 걸까요? 쉬는 날 여기 이 시대는 왜 오신 거예요? 여기요. 여기 저 퀵 사진 배달. 사진 배달 하려고. 식사분사 하시는 거예요? 어이구. 아니 시간 날 때마다 근데 뭐 자주는 없고 뭐 하루 수입이 그래도 뭐 용돈은 내 용돈은. 예. 안녕하세요. 손님이 많네. 우리 아야 저기 좀 있냐? 내가 오늘 지금 날씨가 덥고 또 휴가철이잖아. 퀵서비스가 나올 때는 많이 나오는데 잘 안 나와 또. 오늘 좀 더 기다렸다가 만약에 나오면 바로 출발을 수 그래 있도록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럼 뭐 있긴 있는 거지? 그럼. 미소가 달라. 공사장 일이 없는 날이면 친구가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데요. 일부러 일거리를 챙겨주는 친구가 고마워 청소도 맡아서 하고 있답니다. 어디야? 저 용산이야 용산. 네. 내가 주소랑 딱 적어놓을 테니까 여기 갖다 두고 여기서 그 드라마 사진 있거든. 거기 좀 찾아봐. 안녕하세요. 예, 가요. 감사합니다. 예. 하지만 얼굴이 알려진 연기자인 만큼 그 선택이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이거 잘 나가는 배우가 아니잖아요. 우리야 뭐 1년에 한 두세 번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뭘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 된다니까. 공과금 뭐 저 전기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세 이거 다 또 집세. 그 집세라는 게 없는 사람한테 빨리 온다니까. 한 달이 금세 와요. 그 벌써 낸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세 입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세 나온다니까. 왔네. 그래. 애쓰다. 이렇게 더운 날 어떻게? 또 내비가 잘못돼가지고 그래? 땡땡 돌았네.
그날 오후 심란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태선 씨. 일 끝나고 오는 길이니까 와가지고 가면서 한번 통화해서 저녁이라도 한번 먹을까 했더니 누구요? 아 여기 집사람 아내분 여기 계세요? 여기 있다고 내가 얘기 들었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가까운데 이제 혹시 퇴근하면 얼굴을 보면서 이제 저녁이라도 먹을까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가 일하고 있다는 직장 근처를 찾아온 건데요. 하지만 오늘도 받지 않는 전화. 불과 1년 사이 아내의 마음이 차갑게 돌아서고 말았답니다. 돈 많이 벌었죠. 종로 장관에서 그 금문 보석하다가 그때 금가 막 보석류가 막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이 수익이 났는데 이 나중에 이 도박에 그냥 한물같이 처갓집 있는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한 3, 4억? 지금 3, 4억. 20여 년 전 도박으로 진 빚만 40억 원. 그때부터 가난은 떨어지지 않는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수입이 없는 남편 대신 아내가 가장 역할을 해왔죠. 애들이요 얼마나 거기 그 가난에 시들했으면 울질 않아. 어떤 그 6살 7살 때 계단 올라가다 막 아픈데도 울질 않아. 애들이 얼마나 독하게 컸는지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나 봐. 그날 밤 남들은 잘 준비를 하는 시간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깔끔하게 자켓까지 걸쳐 입는데요. 도착한 곳은 네온사인이 빛나는 번화가. 다름 아닌 라이브 카페입니다. 사실 태선 씨는 4집 앨범까지 낸 가수이기도 합니다. 고맙게도 아직까지 그를 잊지 않고 찾아주는 곳이 있죠. 가끔 와서 노래를 해요. 일주일에 한 2~3번. 항상 긴장되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야 과연 이 저 술 드시는 분들 나의 보는 눈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막 긴장이 되고 뭐랄까 울렁증도 있죠. 울렁증도 있는데. 암벽 탤런트 고태선 인사 올리겠습니다. 노래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비하하려고 하지만 이제부터 너는 내 거야. 무대 위 사람들 앞에서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태선 씨. 하지만 연기도 노래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는 처지랍니다. 아, 첫 번째 부인이 싫어했고 그다음에 아들하고 딸이 싫어하는 게 그걸 직업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게 뭐 직업이냐. 하나의 광대지. 사실적으로 얘기해서 배우로서 뭐 잘 나가는 게 뭐 있냐. 수입이 없는데. 예? 수입이 없는데 누가 살겠어요. 현실적 문제니까. 그러니까 미안할 뿐이에요. 다 미안하고 부끄럽죠. 아버지로서. 가정으로서 제가 책임을 못했잖아. 어휴, 이거 고장났나 보다. 그냥 놔두고 가세요? 나하고 가야지 어떡해요. 오토바이 고장이 났는데. 앞에 와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지. 오래된 만큼 고장도 잦은데요. 이미 차도 끊어진 시간.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신나게 노래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쩐지 생각이 많아 보이네요. 나의 운명이라 생각해요. 그냥 어디 가서나 제가 이제 잡일 하다가도 그게 항상 마음에 남아있다니까, 이 마음속에. 그러니까 몸은 여기서 일을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배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야. 마음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는데. 하고픈 일을 쫓아 이기적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 하지만 평생 고생만 하다가 돌아선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며칠 후 이런저런 고민으로 밤잠을 설친 태산 씨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내가 이제 힘들 때 좀 그 인생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오늘 좀 만나 뵙고 답답한 이 마음을 한번 대화 좀 해보려고 그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형님. 어서 와. 고민이 있을 때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선배, 탤런트 김성환 씨입니다. 별일 없냐? 이제 낮에는 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용직 노동, 그러니까 저기 아파트 현장이나 아니면 이제 단독 같은 데 가서 이제 벽돌 나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수공사 그거 하고 있어요. 이제 일 없을 때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후배들, 어려운 후배들, 이런 일 저런 일, 뭐 공사장에도 다니고 뭐 막말 택배하는 후배들도 있고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난 네가 한다는 얘기를 내가 좋아해서 해요. 아 물론 뭐 이러는 거야 좋지. 좋은데 이제 연기자는 이제 연기를 해야 되고, 너 노래 부르니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좀 힘들더라도 그래도 마음의 그 고민 같은 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학대를 하니까 낫더라고요. 마음의 안정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일도 뭐 일주일에 두세 번 하면 오면은 연락 오면 바로바로 가서 하고 그래요. 줄곧 일적인 조언을 구해왔는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진짜 고민을 터놓을 차례. 아니 그럼 지금 와이프는 어떻게 잘 있어? 제가 또 사실은 요새 이제 그 수입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려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 좀 멀리 됐어요. 멀리 돼가지고 혼자 있는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왜 가족들한테 아니 지금 아니 왜 혼자 있는 거야? 이거 한번 얘기해봐. 너 어떻게 나한테 처음 얘기하는데? 네, 처음 제가 뭐 사석에도 말씀. 그건 말이 안 돼. 이제 와이프한테 고생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와이프도 이제 지친 거죠. 그것도 한 35년, 6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그럼 뭐 돈 못 벌면 다 뭐 안 살고 뭐 이혼하고 그러냐? 예. 그래서 그건 아니지. 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혼돈이 와, 이 정신적으로. 이거 혼자서 고민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성격들이라면 뭐 그거야 어쩔 수 없겠지. 정말 죽어도 싫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산다? 뭐 돈을 못 벌어서 못 산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도 좀 돈독해지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그건 남자한테 달린 거야. 예, 저한테 달려있네. 모든 것은 남자한테 달려. 내가 어떻게 하기에 달려 있는 거야. 그날 오후 아내의 마음을 다시 잡아보기 위해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들어오면은 좀
좀 뭐 칭찬도 받으려고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들어오면 이렇게 좀 깔끔한 걸 더 이제 그 깨끗한 거 좀 보면은 마음이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죠, 뭐.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 방을 더 좀 이렇게 깨끗하게 더 이렇게 저 청소한 거예요. 아내만 없을 뿐인데 텅 빈 듯한 집안. 언제쯤 다시 온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늘은 만날 수 있을까 또다시 아내의 직장 근처를 찾았습니다. 습관처럼 전화기를 꺼내 드는데요. 이대로 허탕인가 싶던 찰나,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나야. 지금 일하고 있어? 예. 전화를 계속 안 받길래. 또 옛날에 내가 뭐, 그, 가족들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잖아. 당연히 많지. 근데 그래서. 갑자기 왜 옛날 얘기를 꺼내? 슬프게? 아니. 그래서 이제 미안하고 또 그런 게 있어서. 알아? 어머니 아버지 내가 모시고 살 때도 당신 나한테 도와준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 준 적도 없었고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왜 얘기해? 맨날 자기 하는 말이 그랬잖아 전에도 앞으로 뭐 믿으라고 그렇게 계속 믿었지 지금까지 믿어왔지. 내가 이 일을 이제 배우라는 이유로 계속 내 것만 그냥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하니까. 나는 당신 그거 하는 거 나는 사실 원치도 않았어. 그래, 나는 내가 아이고, 자기가 애들도 좋아한다 하니까 봤는데. 내가 그냥 보는 거지. 나는 그거 하는 거 나는 내가 당신 알잖아. 나 그거 원래 하는 거 나 안 좋아한다겠지. 하지만 당신이 좋아한다니까 그냥 묵묵히 보는 것밖에 없지 나는. 내가 당신한테 갖다가 투정을 부린 적이 있어. 내가 당신한테 내가 막 너 보호라고 내가 소리를 지른 적 있어. 난 그런 적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으니까 글쎄 당신 하는 거 봐서 아직은 그러고 만나고 싶지도 않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보, 이네 엄마 미안해요.